2, 1. 역사 공부 시간이 돌아왔다. 빠빠빠빠빠빠빠. 여러분 오셨어요? 모인 거야? 공부할 준비된 거야? 선생님 준비되셨죠? 그런 거야, 출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역사 이야기 함께하는 이민아 선생님입니다. 와, 향단이가 공부할 생각을 하니까 아주 신이 나나 봐요. 자, 오늘 공부할 내용 어떤 것인지 미리 살펴볼게요. 짠! 자, 오늘은요, 서양 세력이 조선에게 통상 요구를 하는데 그런 과정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이에 따라서요, 조선의 대응은 어땠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개념 용어 어떤 것이 있나요? 핵심 용어 볼까요? 바로 병인양요, 그리고 신미양요, 양요 같은 글자가 붙었지요. 그리고 강화도 조약입니다.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개념 콕콕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 복습부터 해볼까요? 복습은 저에게 맡겨주세요. 홍경래의 난! 평안도 지방의 차별 때문에 10년 동안 준비해서 일어났던 것이 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농민 봉기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잖아. 그래서 실학자들이 개혁안을 냈고 말이야. 그리고 뭐가 있었지? 맞아, 동학이지는 안 되지, 동학. 새로운 종교 동학이 창시되었다는 거 누가? 최재우가 창시했잖아. 인내천, 구청개벽 사상도 잊으면 안 돼. 복습 잘 했네, 선생님. 오늘은 뭘 배워요, 그래서? 첫 번째 공부, 조선 후기의 상황과 그리고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선 후기에는요, 이렇게 생긴 배들이 조선 앞바다에 슬금슬금 나타나요. 뜨듬. 자, 조선 사람들은 이런 조선의 배와 모양이 다른 배를 보고 이양선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양선, 모양이 다른 배. 우리의 배와 모양이 다른 서양의 배를 말하지요. 자, 이 이양선이 출몰했을 때쯤 조선의 상황은 어땠는지 우리 내부 상황과 외부 상황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내부 상황 어땠어요? 세도 정치로 힘들었던 백성들, 농민들이 봉기가 일어났죠? 백성의 봉기 기억나시죠? 이렇게 혼란한 상황이었고요. 외부 상황은 어땠을까요? 이런 이양선이 출몰하고 또 서양과 일본 세력이 조선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조금 혼란스럽고 힘겨운 상황이었죠. 자,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흥선대원군이죠. 자, 여러분, 흥선대원군은 임금이 아니에요. 왕이 아니라 고종임금의 아버지였지요. 자, 고종 임금이 왕이 됐을 때 고종의 나이가 12살. 나라의 정책을 세우고 나라를 이어가기에는 조금 어린 나이였죠. 그래서 이 고종 임금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다양한 개혁 정책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의 정책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나라가 지금 혼란스럽잖아요. 내부 상황.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부정부패를 막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요. 인재를 등용할 때도요, 능력에 따른 인재를 등용합니다. 흥선대원군은 세금 개혁도 일어나는데요. 이 세금 개혁, 여러분, 양반 세금 냈어요? 안 냈어요? 양반들 세금 안 냈죠? 그런데 이 흥선대원군은 양반에게도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것이 바로 군포이지요. 군포는요, 군역 대신에 내던 세금이었어요. 자, 양반에게도 이런 세금을 부과했다. 또 뭐가 있냐면요, 서원을 정리하게 되는데, 선생님, 서원이 뭐예요? 자, 지금으로 따지면 사립대학교? 자, 이 서원에서 선비들이 모여서 학문을 닫고 또 제사도 지냈었지요. 그런데 이 서원은요, 세금 면제의 특혜가 있었습니다. 서원의 땅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세금 면제의 특혜로 백성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서원을, 수백 개 많던 서원을 아주 축소시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흥선대원군이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한 것 같다 느껴지시죠?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백성의 원망을 들었던 그런 일도 하는데 바로 경복궁을 다시 짓는 일이었죠. 자, 왜냐? 세도 정치로 왕권이 어떻게 됐어요? 왕권이 약화가 됐죠? 이런 왕권을 다시 강화시키기 위해서 임진왜란 때 불탔던 경복궁을 다시 짓게 됩니다. 누가 지었어요? 백성들을 동원해서 지었죠. 그래서 백성들의 원망을 사기도 했습니다. 또 흥선대원군은 다른 나라와의 수교를 반대하는데, 자, 이 이야기는 두 번째 이야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우리 조선 후의 상황과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주세요. 그럼 이번에는 서양 세력이 어떻게 통상을 요구했고 또 그에 따라서 조선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향선 기억나시죠? 자, 서양 세력들은요, 이향선을 보내서 통상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조선은 이런 통상 요구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서양 나라들이 조선을 침략하게 되지요. 자, 이 침략한 내용을 프랑스가 침략한 내용 그리고 미국이 침략한 내용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랑스가 침략을 했다. 과연 프랑스는 왜 조선을 침략했을까요? 여러분, 천주교 기억나세요? 천주교? 기억날 것 같다, 기억날 것 같다. 그렇죠.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천주교가 조선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때 기억나는 것도 뭐가 있어요? 인간평등 사상 이런 것들로 나라에서 천주교를 박해했었죠. 그리고 탄압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을 처형시켰다라는 것까지 기억나시죠? 이때 프랑스 선교사들도요, 처형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조선에서 프랑스 선교사가 처형당했다. 이 일을 구실로 강화도로 침략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병인년에 일어난 서양인의 난리, 병인양요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 지도를 보면서 프랑스가 어떻게 침략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강화도가 보이죠? 프랑스군은 이렇게 강화도를 침입합니다. 그런데 여기 잘 기억을 해둘게요. 정족산성 보이시죠? 자, 이곳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은 양원수가 이끄는 조선군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러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프랑스군은 규장각의 부속 도서관인 외규장각의 귀중한 물건들을 빼앗은 뒤 물러가게 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미국은 어떻게 조선을 침략하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병인양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병인양요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옆에 보이는 것은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예요. 미국 상선이 평양 부근에서요, 조선에게 통상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우리랑 교류하자, 교류하자. 이때 조선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게 되지요. 그래서 화가 난 미국 선원들이 조선 관리를 가두고 행패를 부려요. 그러니까 평양 사람들이 화가 나서 제너럴 셔먼호를 불지릅니다. 자, 이것이 신미양요의 원인이 되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먼저 미국 상선이 통상 요구를 했고 그것을 거부하자 미국 선원들이 행패를 부렸고요. 결국 화가 난 평양 사람들이 미국 상선을 불태운 것, 이것이 바로 신미양요의 원인이 되었지요.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미국은요, 군함을 가지고 강화도로 공격을 하게 되었고 조선 군인들과 미국 군인들 정말 전쟁을 하면서 조선은 끝까지 저항을 했고요. 결국 미군이 스스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자, 강화도 관련된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강화도였죠? 그래요. 미국은요,
조선군과 정말 엄청난 전쟁을 벌이는데 여기 볼게요. 여기 중요합니다. 광성보. 광성보에서요. 조선은 미국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입니다. 정말 목숨 건 전투가 벌어졌죠. 결국 미군은 조선의 강력한 저항으로 스스로 물러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조선 사람들이 서양 세력에 대한 거부감, 좋지 않은 감정들이 생겼겠지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전국에 이러한 비석을 세웁니다. 이 비석은 바로 척화비라고 하는데요. 척화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것이다. 그런데 화친을 주장하면 나라를 파는 일이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지요. 이게 뭘까요? 서양과 통상 수교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죠. 흥선대원군은 이러한 척화비를 전국에 세워서 서양과 통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 우리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그리고 척화비에 관한 내용까지 알아봤는데요. 한 가지 더 알아볼 내용이 있어요. 우리 병인양요 때 프랑스 군인이 물러가면서 왜 규장각의 물건들을 약탈했다고 하지요? 자, 우리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다! 공격하라! 야! 사람 살려! 양헌수가 저렇게 똑똑한 작전을 펼칠 줄이야. 아, 열받아. 도망갈 때 가더라도 감 나가는 것들 모두 다 챙겨가겠어. 병인양요 때 강화도를 침략한 프랑스군은 정족 산성 전투에서 패한 후 물러가면서 외교 장각에 있던 왕실 물품과 책을 약탈해 갔습니다. 다 챙겼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 다 불태워버려. 심지어 외교 장각을 비롯한 강화 궁궐까지도 모두 불태웠죠. 그 후 프랑스 국립도서관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조선 왕조 의궤는 140여 년이 지난 후에야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네, 조선왕조 의궤가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지요. 아주 소중한 우리 문화들, 아직 돌아오지 못한 문화재들도 어서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그 강화도에서 일어났던 전쟁 기억나시죠? 이 강화도를 살펴보러 떠나볼까요? 네, 잘 다녀오셨지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내용도 정리해 볼게요. 우리 그러면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서양 세력이 조선의 통상 요구를 했고 조선은 그것을 반대하면서 전국에 척화비를 세웠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봤었죠. 자, 서양이 아니라 가까운 일본 세력 역시 조선에게 통상을 요구하는데요. 우리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일본은 미국이 일본을 침략해서 개항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다시 말해서 일본이 미국에게 당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조선을 침략하게 되는데요. 바로 우뇨호 사건이지요. 자, 여러분, 이것은 일본의 배 우뇨호입니다. 일본은 우뇨호를 강화도 초지진 부근으로 보내서 이곳의 해안을 불법으로 침략하게 됩니다. 초지진 해안을 불법으로 침략하게 되는 거죠. 조선군이 어때요? 보니까
해안을 측량하고 있다고요? 경고의 의미로 대포를 빵 쏴서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운요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포를 쏘면서 위협을 하기 시작하지요. 이것으로 일본은요, 무력으로 조선을 위협하고 개항을 요구하게 됩니다. 너희가 먼저 공격했지 않느냐? 자, 개항을 하라라는 것이지요. 그 결과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는데요. 강화도에서 일본 대표와 조선 대표가 모여서 강화도 조약을 맺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조선은 개항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강화도 조약은요, 우리가 조선이 다른 나라와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데요. 반면에 불평등한 조약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강화도 조약을 잘 보면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1조. 조선은 자주국이다. 자, 여러분. 조선은요, 청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했었지요. 자, 근데 이 조약에서는 자주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주국이면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4조. 조선은 부산 이외의 두 곳의 항구, 원산과 인천을 개항해요. 이 두 곳의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인이 와서 통상을 하도록 허가한다. 다음 내용도 볼게요. 보세요. 조선의 해안을 일본이 자유롭게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여러분, 이 내용 보세요. 자유롭게 측량한다. 조선의 해안을요. 일본은 이래요. 개항을 하려면 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조선에는 섬도 많고 암초도 많지 않느냐. 자유롭게 측량하겠다라고 하지만 조선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일본이 와서 자유롭게 측량을 하면 뭔가 침략하기도 쉽고 굉장히 불평등한 내용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10조 한번 볼까요? 조선의 항구에서 죄를 지은 일본인은 일본 관리가 심판한다. 이건 뭔가요, 이거? 조선의 항구에서 죄를 지었으면 조선 법대로 따라야지 왜 일본 관리가 심판을 합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 내용을 봤을 때 일본에게 유리하고 조선에게 불평등한 조약이라는 것 느낄 수가 있으시지요? 그래요. 이렇게 강화도 조약은 최초적 근대적 조약이었지만 불평등한 조약이었다는 것 역시 기억을 하면서 우리 이 내용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알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흥선대원군이 실시한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볼까요? 1번. 부정부패를 막으려 하였다. 그렇습니다. 부정부패 막아서 민생 안정 위에 노력했죠. 2번. 양반이 내던 군포를 없애주었다. 없앤 게 아니라 내도록 했습니다. 아니고요. 3번.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렇죠. 경복궁 중건하면서요. 4번. 능력에 따라 인재를 고루 등용하였다. 맞고요. 마지막 5번. 백성을 괴롭히는 등 문제가 많았던 서원을 정리하였다. 그쵸? 여기서 세금 안 내려고 그랬잖아요. 맞고요.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다음 문제 확인해 볼게요. 자, 4번이네요. 밑줄 친 이것이 만들어진 당시 조선의 상황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궁금하지요? 흥선대원군이 전국 각지에 세운 이것. 벌써 느낌 팍 오십니다. 자,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면 나라를 파는 일이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다고 해요. 이건 뭔가요? 비석인데 서양과 화친하지 않겠다는 비석, 바로 척화비였습니다. 자, 척화비에 대한 설명 한번 볼게요. 자, 1번. 조선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다. 아니죠. 2번. 세도 정치가 사라져서 왕권이 약해졌다. 이것도 척합이랑은 상관이 없고요. 3번. 조선에서 신분제도가 완전히 사라졌다. 아닙니다. 4번. 볼게요. 프랑스, 미국 등 서양 세력이 어떻게 했어요? 통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해요?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세워서 통상 거부했다는 거 기억나십니다. 자, 5번. 정치, 경제, 문화가 번성하며 나라가 매우 안정되었다. 이건 또 석합이랑 상관이 없고요. 정답은 4번이네요. 자, 다음 문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6번. 다음 보기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거죠. 어떤 사건인지 한번 볼게요. 먼저 미국 상선이 나왔네요. 미국 상선이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평양 부근에서 통상을 요구했다.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 미국 선원들은 통상을 거부하는 조선 관리를 가두고 행패를 부려요. 이에 평양 사람들은 미국 상선을 불태웁니다. 자, 이거 뭐예요? 이거 결과가 뭐로 이어났어요? 이 결과가 신미양요가 되었다는 거 기억나시죠? 자, 신미양요의 원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으로 알맞은 거 한번 볼까요? 양헌수 부대가 미군에 맞서 싸웠다. 양헌수 부대, 정족산성, 미군인가요? 아니죠. 어디예요? 프랑스입니다. 병인양요 때문 설명이죠. 2번. 미국과의 전쟁에서 조선은 항복하였다. 항복했다는 말 없어요. 끝까지 저항했더니 미군이 스스로 물러났다. 그래서 2번도 아니겠네요. 자, 3번. 조선은 처음으로 외국과 조약을 맺었다. 이거 신미양요 관련이 아니라 강화도 조약이죠. 일본과 맺은 겁니다. 아니고요. 4번. 이 사건으로 조선은 개항을 하게 되었다. 이 사건이 아니라 강화도 조약, 개항이죠. 마지막. 미국은 군함을 보내어 강화도를 공격하였다. 신미양요에 관한 내용이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확인합시다. 7번. 다음 문화유산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거 조선왕조 의궤죠. 조선왕조 의궤. 떠올라야 되는 것이 외교장각, 병인양요, 프랑스군 약탈 기억나시죠? 왕실과 나라의 중요 행사를 그림과 함께 기록해 놓은 책이고 파리 국립도서관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가 돌아왔어요.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역사적 사건, 병인양요 말하는 것 같은데요. 보기 볼까요? 아하, 병인양요, 신미양요, 임모군란, 갑신장변, 동안농민운동 아니고 정답은 병인양요입니다. 다음 문제도 확인합니다. 자, 8번. 다음 사건으로 인해 일어난 일로 알맞은 거. 자, 어떤 사건일까요? 자, 볼게요. 1875년, 자, 일본이 등장합니다. 일본은 조선의 통상을 강요하기 위해서 군함 운요호를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통상을 강요했다. 이때 일본이 원했던 게 뭐예요? 개항을 하려고 했던 거죠. 강화도 조약 맺어서 개항하려고 했잖아요. 개항 뭐예요? 항구를 개방해서 외국 선박에 출입을 허가하는 것, 통상을 하는 것이죠. 자, 봅시다. 일본 군함은 강화도 초지진 주변 해안을 불법으로 측량했고요. 조선군은 일본군에게 대포를 쏴서 돌아가도록 경고를 합니다. 이에 일본 군함은 초지진에 대포를 쏘며 위협을 했다. 자, 이것이 총 뭡니까? 결국 강화도 조약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 강화도 조약에 관한 내용 찾아주시면 될 것 같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고종을 시해하였다. 아니고요. 고종의 퇴위를 요구하였다. 이것도 강화도 조약과 상관없네요. 일본은 조선의 개항을 요구하였다. 그렇죠? 개항을 해서 통상을 하도록 한 거죠. 그리고 4번, 일본은 청과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아니고요. 일본은 러시아와 연합하여 조선을 침략하였다. 이 내용도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라고 딱 짚을 수 있겠네요. 자, 우리 실력 점검 잘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실력도 한번 볼까요? 오늘의 역사 친구는 누굴까? 짠! 이거 알 것 같은데 뭐? 정답을 말하는 소리도 들리는데 정답 아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글 남겨줘. 네, 그러면 개념 콕콕 서술형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다음은 흥선대원군이 실시한 정책이에요. 이러한 정책이 백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서원 나왔네요. 선비들이 학문을 닫고 선현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이었다. 나라에서는 서원을 도와주기 위해서 세금을 면제해 주었다. 하지만
차츰 좋지 않은 일을 하는 서원이 늘어났어요. 이에 흥선대원군은 어떻게 했어요? 전국에 있던 서원을 대폭 정리해 버립니다. 자, 미나 선생님의 개념 콕콕 서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서원은 선비들이 학문을 닫고 제사를 지내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뭐예요? 세금 면제의 특혜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백성들이 세금을 딱 내게 됩니다. 자, 백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까닭 알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을까요? 자, 서원이 백성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기 때문이다. 세금 가중되게 했잖아요. 그래서 큰 호응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도 확인해 볼게요. 자, 18번. 다음은 이제 뭐예요? 강화도 조약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강화도 조약의 성격은 무엇인지 쓰시오. 강화도 조약. 조선의 해안을 일본이 자유롭게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또 조선의 항구에서 죄를 지은 일본인은 조선에서 죄 지었는데 일본 관리가 심판한다. 이 두 내용. 자, 여러분, 미나 선생님의 개념 콕콕 강화도 조약. 조선이 다른 나라와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지만 어땠어요? 불평등한 조약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조약의 성격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짜자잔! 조선에 불리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또 일본에 유리한 조약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술형 평가 문제 잘 풀어봤네요.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봅시다. 깔끔하게 내가 정리 한번 해보겠어. 자, 흥선대원군의 정책 잊으면 안 되지. 부정부패를 막고 민생을 안정시키려고 했다는 것, 또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등용했었잖아. 양반에게도 뭘 거뒀어? 세금, 군포를 거뒀다는 것도 있지만 또 있었지. 서원을 대폭 축소해서 정리를 했었고 경복궁도 다시 지었고 다른 나라와 수교하는 것을 반대했다고. 맞아. 또 어떤 것이 있었지? 맞아, 병인양요. 프랑스군이 침입했었지. 정족 산성에서 패한 프랑스 군대는 외교 장각을 약탈해 갔어. 신미양요 기억나? 신미양요도 광성보에서 아주 힘든 전쟁을 겪었고 이로써 흥선대원군이 석화비를 전국에 설치했다는 것. 또 그다음 마지막 강화도 조약 잊으면 안 되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한 조약이었다고. 정말 정리가 이렇게 깔끔할 수가 있나? 잘했어, 멀려. 잘했어, 멀려. 잘했어. 네, 아주 잘했어요. 자, 서양 세력과 일본이 통상을 요구했고 그에 따라서 강화도 조약을 맺었다는 것 우리 오늘 알아봤었네요. 좋아요. 이렇게 역사 지식이 쑥쑥 실력이 쌓여만 갑니다. 다음 시간도 정말 기대되시죠?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오늘의 내 친구를 소개할게. 짜잔! 수강 후기 번호 1076번 김별성 친구. 역사가 너무 좋다고. 나도 너무 좋아. 다른 친구들도 한번 볼까? 1906번 이별현 친구, 조별현 친구, 김별현 친구, 신별현 친구, 홍별표 친구, 안별현 친구. 정말 고마워. 자, 어때? 우리 오늘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배웠어. 그 후로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을 것 같지? 궁금하다. 나 벌써 궁금하다. 어떡하니? 너무 벌써 궁금해. 라는 이름으로 천주교가 조선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때 기억나는 것도 뭐가 있어요? 인간평등 사상 이런 것들로 나라에서 천주교를 박해했었죠? 그래요. 탄압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을 처형시켰다라는 것까지 기억나시죠? 이때 프랑스 선교사들도요. 처형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조선에서 프랑스 선교사가 처형당했다. 이 일을 구실로 강화도로 침략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병인년에 일어난 서양인의 난리, 병인양요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 지도를 보면서 프랑스가 어떻게 침략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 여기 강화도가 보이죠? 프랑스군은 이렇게 강화도를 침입합니다. 그런데 여기 잘 기억을 해둘게요. 정족산성 보이시죠? 자, 이곳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은 양원수가 이끄는 조선군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러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프랑스군은 규장각의 부속 도서관인 외규장각의 귀중한 물건들을 빼앗은 뒤 물러가게 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미국은 어떻게 조선을 침략하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병인양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병인양요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옆에 보이는 것은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예요. 미국 상선이 평양 부근에서요. 조선에게 통상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우리랑 교류하자. 이때 조선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게 되지요. 그래서 화가 난 미국 선원들이 조선 관리를 가두고 행패를 부려요. 그러니까 평양 사람들이 화가 나서 제너럴 셔먼호를 불지릅니다. 자, 이것이 신미양요의 원인이 되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먼저 미국 상선이 통상 요구를 했고 그것을 거부하자 미국 선원들이 행패를 부렸고요. 결국 화가 난 평양 사람들이 미국 상선을 불태운 것, 이것이 바로 신미양요의 원인이 되었지요.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미국은요, 군함을 가지고 강화도로 공격을 하게 되었고 조선 군인들과 미국 군인들 정말 전쟁을 하면서 조선은 끝까지 저항을 했고요. 결국 미군이 스스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자, 강화도 관련된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강화도였죠? 그래요. 미국은요, 조선군과 정말 엄청난 전쟁을 벌이는데 여기 볼게요. 여기 중요합니다. 광성보. 광성보에서요. 조선은 미국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입니다. 정말 목숨 건 전투가 벌어졌죠. 결국 미군은 조선의 강력한 저항으로 스스로 배들이 조선 앞바다에 슬금슬금 나타나요. 뜨듬. 자, 조선 사람들은 이런 조선의 배와 모양이 다른 배를 보고 이양선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양선, 모양이 다른 배. 우리의 배와 모양이 다른 서양의 배를 말하지요. 자, 이 이양선이 출몰했을 때쯤 조선의 상황은 어땠는지 우리 내부 상황과 외부 상황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내부 상황 어땠어요? 세도 정치로 힘들었던 백성들, 농민들이 봉기가 일어났죠? 백성의 봉기 기억나시죠? 이렇게 혼란한 상황이었고요. 외부 상황은 어땠을까요? 이런 이양선이 출몰하고 또 서양과 일본 세력이 조선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조금 혼란스럽고 힘겨운 상황이었죠. 자,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흥선대원군이죠. 자, 여러분, 흥선대원군은 임금이 아니에요. 왕이 아니라 고종 임금의 아버지였지요. 자, 고종 임금이 왕이 됐을 때 고종의 나이가 12살. 나라의 정책을 세우고 나라를 이어가기에는 조금 어린 나이였죠. 그래서 이 고종 임금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다양한 개혁 정책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의 정책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나라가 지금 혼란스럽잖아요. 내부 상황.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부정부패를 막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요. 인재를 등용할 때도요. 능력에 따른 인재를 등용합니다. 흥선대원군은 세금 개혁도 일어나는데요. 이 세금 개혁. 여러분, 양반 세금 냈어요? 안 냈어요? 양반들 세금 안 냈죠? 그런데 이 흥선대원군은 양반에게도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것이 바로 군포이지요. 군포는요, 군역 대신에 내던 세금이었어요. 자, 양반에게도 이런 세금을 부과했다. 또 뭐가 있냐면요, 서원을 정리하게 되는데, 선생님 서원이 뭐예요? 자, 지금으로 따지면 사립대학교? 자, 이 서원에서 선비들이 모여서 학문을 닫고 또 제사도 지냈었지요. 그런데 이 서원은요, 세금 면제의 특혜가 있었습니다. 서원의 땅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세금 면제의 특혜로 백성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서원을, 수백 개 많던 서원을 아주
축소시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흥선대원군이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한 것 같다 느껴지시죠?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백성의 원망을 들었던 그런 일도 하는데 바로 거슬러 올라와 평양 부근에서 통상을 요구했다.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 미국 선원들은 통상을 거부하는 조선 관리를 가두고 행패를 부려요. 이에 평양 사람들은 미국 상선을 불태웁니다. 자, 이거 뭐예요? 이거 결과가 뭐로 이어났어요? 이 결과가 신미양요가 되었다는 거 기억나시죠? 자, 신미양요의 원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으로 알맞은 거 한번 볼까요? 양헌수 부대가 미군에 맞서 싸웠다. 양헌수 부대, 정족산성, 미군인가요? 아니죠. 어디예요? 프랑스입니다. 병인양요 때문 설명이죠. 2번, 미국과의 전쟁에서 조선은 항복하였다. 항복했다는 말 없어요. 끝까지 저항했더니 미군이 스스로 물러났다. 그래서 2번도 아니겠네요. 자, 3번, 조선은 처음으로 외국과 조약을 맺었다. 이거 신미양요 관련이 아니라 강화도 조약이죠. 일본과 맺은 겁니다. 아니고요. 4번, 이 사건으로 조선은 개항을 하게 되었다. 이 사건이 아니라 강화도 조약, 개항이죠. 마지막, 미국은 군함을 보내어 강화도를 공격하였다. 신미양요에 관한 내용이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확인합시다. 7번. 다음 문화유산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거 조선왕조 의궤죠. 조선왕조 의궤. 떠올라야 되는 것이 외교장각, 병인양요, 프랑스군 약탈 기억나시죠? 왕실과 나라의 중요 행사를 그림과 함께 기록해 놓은 책이고 파리 국립도서관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가 돌아왔어요.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역사적 사건, 병인양요 말하는 것 같은데요. 보기 볼까요? 아하, 병인양요, 신미양요, 임모군란, 갑신장변, 동안농민운동 아니고 정답은 병인양요입니다. 다음 문제도 확인합니다. 자, 8번. 다음 사건으로 인해 일어난 일로 알맞은 거. 자, 어떤 사건일까요? 자, 볼게요. 1875년, 자, 일본이 등장합니다. 일본은 조선의 통상을 강요하기 위해서 군함 운요호를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통상을 강요했다. 이때 일본이 원했던 게 뭐예요? 개항을 하려고 했던 거죠. 강화도 조약 맺어서 개항하려고 했잖아요. 개항 뭐예요? 항구를 개방해서 외국 선박에 출입을 허가하는 것, 통상을 하는 것이죠. 자, 봅시다. 일본 군함은 강화도 초지진 주변 해안을 불법으로 측량했고요. 조선군은 일본군에게 대포를 쏴서 돌아가도록 경고를 합니다. 이에 일본 군함은 초지진에 대포를 쏘며 위협을 했다. 자, 이것이 총 뭡니까? 결국 강화도 조약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 강화도 조약에 관한 내용 찾아주시면 될 것 같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고종을 시해하였다. 아니고요. 고종의 같은 방법으로, 다시 말해서 일본이 미국에게 당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조선을 침략하게 되는데요. 바로 운요호 사건이지요. 자, 여러분, 이것은 일본의 배 운요호입니다. 일본은 운요호를 강화도 초지진 부근으로 보내서 이곳의 해안을 불법으로 측량하게 됩니다. 초지진 해안을 불법으로 측량하게 되는 거죠. 조선군이 어때요? 보니까 해안을 측량하고 있다고요? 경고의 의미로 대포를 빵 쏴서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운요호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포를 쏘면서 위협을 하기 시작하지요. 이것으로 일본은요, 무력으로 조선을 위협하고 개항을 요구하게 됩니다. 너희가 먼저 공격했지 않느냐? 자, 개항을 하라라는 것이지요. 그 결과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는데요. 강화도에서 일본 대표와 조선 대표가 모여서 강화도 조약을 맺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조선은 개항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강화도 조약은요, 우리가 조선이 다른 나라와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데요. 반면에 불평등한 조약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강화도 조약을 잘 보면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1조. 조선은 자주국이다. 자, 여러분, 조선은요, 청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했었지요. 자, 근데 이 조약에서는 자주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4조.
조선은 부산 이외의 두 곳의 항구, 원산과 인천을 개항해요. 이 두 곳의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인이 와서 통상을 하도록 허가한다. 다음 내용도 볼게요. 보세요. 조선의 해안을 일본이 자유롭게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여러분 이 내용 보세요. 자유롭게 측량한다. 조선의 해안을요. 일본은 이래요. 개항을 하려면 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조선에는 섬도 많고 암초도 많지 않느냐. 자유롭게 측량하겠다라고 하지만 조선의 입장에서 어때요? 일본이 와서 자유롭게 측량을 하면 뭔가 침략하기도 쉽고 굉장히 불평등한 내용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10조 한번 볼까요? 조선의 항구에서 죄를 지은 일본인은 일본 관리가 심판한다. 이건 뭔가요, 이거? 조선의 항구에서 죄를 지었으면 조선 법대로 따라야지 왜 일본 관리가 심판을 합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 내용을 봤을 때 일본에게 유리하고 조선에게 불평등한 조약이라는 것 느낄 수가 있으시지요? 그래요. 이렇게 강화도 조약은 최초적 근대적 조약이었지만 불평등한 조약이었다는 것 역시 기억을 하면서 우리 이 내용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한번 볼게요. 먼저 미국 상선이 나왔네요. 미국 상선이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평양 부근에서 통상을 요구했다.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 미국 선원들은 통상을 거부하는 조선 관리를 가두고 행패를 부려요. 이에 평양 사람들은 미국 상선을 불태웁니다. 자, 이거 뭐예요? 이거 결과가 뭐로 이어났어요? 이 결과가 신미양요가 되었다는 거 기억나시죠? 자, 신미양요의 원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으로 알맞은 거 한번 볼까요? 양헌수 부대가 미군에 맞서 싸웠다. 양헌수 부대, 정족산성, 미군인가요? 아니죠. 어디예요? 프랑스입니다. 병인양요 때문 설명이죠. 2번, 미국과의 전쟁에서 조선은 항복하였다. 항복했다는 말 없어요. 끝까지 저항했더니 미군이 스스로 물러났다. 그래서 2번도 아니겠네요. 자, 3번, 조선은 처음으로 외국과 조약을 맺었다. 이거 신미양요 관련이 아니라 강화도 조약이죠. 일본과 맺은 겁니다. 아니고요. 4번, 이 사건으로 조선은 개항을 하게 되었다. 이 사건이 아니라 강화도 조약 개항이죠. 마지막, 미국은 군함을 보내어 강화도를 공격하였다. 신미양요에 관한 내용이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확인합시다. 7번. 다음 문화유산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거 조선왕조 의궤죠. 조선왕조 의궤. 떠올라야 되는 것이 외교장각, 병인양요, 프랑스군 약탈 기억나시죠? 왕실과 나라의 중요 행사를 그림과 함께 기록해 놓은 책이고 파리 국립도서관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가 돌아왔어요.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역사적 사건, 병인양요 말하는 것 같은데요. 보기 볼까요? 아하, 병인양요, 신미양요, 임모군란, 갑신장변, 동아농민운동 아니고 정답은 병인양요입니다. 다음 문제도 확인합니다. 자, 8번. 다음 사건으로 인해 일어난 일로 알맞은 거. 자, 어떤 사건일까요? 자, 볼게요. 1875년 일본이 등장합니다. 일본은 조선의 통상을 강요하기 위해서 군함 운요호를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통상을 강요했다. 이때 일본이 원했던 게 뭐예요? 개항을 하려고 했던 거죠. 강화도 조약 맺어서 개항하려고 했잖아요. 개항 뭐예요? 항구를 개방해서 외국 선박에 출입을 허가하는 것, 통상을 하는 것이죠. 자, 봅시다. 일본 군함은 강화도 초지진 주변 해안을 불법으로 측량했고요. 조선군은 일본군에게 대포를 쏴서 돌아가도록 경고를 합니다. 이에 일본 군함은 초지진에 대포를 쏘며 위협을 했다. 자, 이것이 총 뭡니까? 결국 강화도 조약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 강화도 조약에 관한 내용 찾아주시면 될 것 같네요. 한번 슬금슬금 나타나요. 뚜둠. 자, 조선 사람들은 이런 조선의 배와 모양이 다른 배를 보고 이양선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양선, 모양이 다른 배. 우리의 배와 모양이 다른 서양의 배를 말하지요. 자, 이 이양선이 출몰했을 때쯤 조선의 상황은 어땠는지 우리 내부 상황과 외부 상황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내부 상황 어땠어요? 세도 정치로 힘들었던 백성들, 농민들이 봉기가 일어났죠? 백성의 봉기 기억나시죠? 이렇게 혼란한 상황이었고요.
외부 상황은 어땠을까요? 이런 이양선이 출몰하고 또 서양과 일본 세력이 조선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조금 혼란스럽고 힘겨운 상황이었죠. 자,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흥선대원군이죠. 자, 여러분, 흥선대원군은 임금이 아니에요. 왕이 아니라 고종 임금의 아버지였지요. 자, 고종 임금이 왕이 됐을 때 고종의 나이가 12살. 나라의 정책을 세우고 나라를 이어가기에는 조금 어린 나이였죠. 그래서 이 고종 임금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다양한 개혁 정책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의 정책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나라가 지금 혼란스럽잖아요. 내부 상황.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부정부패를 막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요. 인재를 등용할 때도요. 능력에 따른 인재를 등용합니다. 흥선대원군은 세금 개혁도 일어나는데요. 이 세금 개혁. 여러분, 양반 세금 냈어요? 안 냈어요? 양반들 세금 안 냈죠? 그런데 이 흥선대원군은 양반에게도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것이 바로 군포이지요. 군포는요, 군역 대신에 내던 세금이었어요. 자, 양반에게도 이런 세금을 부과했다. 또 뭐가 있냐면요, 서원을 정리하게 되는데, 선생님 서원이 뭐예요? 자, 지금으로 따지면 사립대학교? 자, 이 서원에서 선비들이 모여서 학문을 닫고 또 제사도 지냈었지요. 그런데 이 서원은요, 세금 면제의 특혜가 있었습니다. 서원의 땅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세금 면제의 특혜로 백성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서원을, 수백 개 많던 서원을 아주 축소시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흥선대원군이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한 것 같다 느껴지시죠?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백성의 원망을 들었던 그런 일도 하는데 바로 경복궁을 다시 양반에게도 이런 세금을 부과했다. 또 뭐가 있냐면요, 서원을 정리하게 되는데, 선생님 서원이 뭐예요? 자, 지금으로 따지면 사립대학교? 자, 이 서원에서 선비들이 모여서 학문을 닫고 또 제사도 지냈었지요. 그런데 이 서원은요, 세금 면제의 특혜가 있었습니다. 서원의 땅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세금 면제의 특혜로 백성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서원을, 수백 개 많던 서원을 아주 축소시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흥선대원군이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한 것 같다 느껴지시죠?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백성의 원망을 들었던 그런 일도 하는데 바로 경복궁을 다시 짓는 일이었죠. 자, 왜냐? 세도 정치로 왕권이 어떻게 됐어요? 왕권이 약화가 됐죠? 이런 왕권을 다시 강화시키기 위해서 임진왜란 때 불탔던 경복궁을 다시 짓게 됩니다. 누가 지었어요? 백성들을 동원해서 지었죠. 그래서 백성들의 원망을 사기도 했습니다. 또 흥선대원군은 다른 나라와의 수교를 반대하는데, 자, 이 이야기는 두 번째 이야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우리 조선 후의 상황과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주세요. 그럼 이번에는 서양 세력이 어떻게 통상을 요구했고 또 그에 따라서 조선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양선 기억나시죠? 자, 서양 세력들은요, 이양선을 보내서 통상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조선은 이런 통상 요구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서양 나라들이 조선을
침략하게 되지요. 자, 이 침략한 내용을 프랑스가 침략한 내용 그리고 미국이 침략한 내용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랑스가 침략을 했다. 과연 프랑스는 왜 조선을 침략했을까요? 여러분, 천주교 기억나세요? 천주교? 기억날 것 같다, 기억날 것 같다. 그렇죠.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천주교가 조선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때 기억나는 것도 뭐가 있어요? 인간평등 사상 이런 것들로 나라에서 천주교를 박해했었죠.